안녕하세요. 닥터킴입니다. 오늘은 일반인을 위해서 주식 투자와 암호화폐 투자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암호화폐와 ICO, STO 또 STO의 생태계, 즉 증권형 토큰이죠. 토큰의 생태계 그리고 레이븐 코인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변에서 암호화폐 투자가 뭐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주식 투자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주식 투자, 암호화폐 투자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식 투자에는 우리가 주식시장 개장 시간이 있죠.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평일,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이렇게 주식시장이 개장이 되죠. 그렇지만 암호화폐는 개장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내내 연중 무휴로 오픈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거래소별로 뭐 서버 점검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점검을 위해서는 잠시 멈추는 경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는 연중 무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창출 방법은 당연히 이제 주식 투자는 자기가 선호하는 이제 종목에 또는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암호화폐도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방식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역시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거죠. 그래 이러한 것을 봤을 땐 차트 거래상으로는 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암호화폐는 또 몇 가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는 직접 본인이 채굴기를 사서 마이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당 암호화폐를 기계를 사고 소프트웨어를 깔고 해서 본인이 24시간 전기를 소비해 가면서 채굴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채굴 전문 회사에 의뢰해서 대신 채굴을 의뢰하는 즉 임대하거나 또는 채굴기를 제가 사서 해당 회사에 주어서 회사에서 이제 대신 채굴을 해주는 이런 방식도 있죠. 또는 마스터노드를 운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노드도 잘만 운영을 하면 수익률이 대단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스터노드 온라인이라는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어떤 그 암호화폐에서의 마스터노드가 수익률이 좋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일 최대 상승폭이 있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최대 상한가를 이제 30% 최대 하한가를 마이너스 30%까지 두고 있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암호화폐는 그게 없습니다. 뭐 하루에도 몇백 프로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몇백 프로가 폭락할 수도 있죠. 이러한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걸 이제 떡락이라고 하고 떡상이라고도 하죠. 요 언어의 차이는 주식 투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해서 그런 건 모양인데 사실 요즘에 암호화폐 투자는 5, 60대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좀 많아요. 보니까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은 당연히 이제 주식 투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기능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법적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증권형 토큰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은 우리나라도 이제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죠. 그런 거에 의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증권을 종이로 갖고 있던 것을 앞으로 이제 디지털로 갖고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ST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이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들맨, 중개인이죠. 우리 주식 투자는 거의 대부분이 증권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증권회사 HTS를 사용하느냐, 뭐 이러한 차이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식은 사실은 이제 또 정밀하게 들어가 보면 좀 중간에 중개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호화폐는 그런 게 없이 바로 본인과 거래소에서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들맨이 없다. 자, 그리고 파생상품, 주식 투자는 당연히 파생상품이 다양하게 있죠. 그렇지만 암호화폐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게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현금화하는 기간, 우리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주식을 매도하면 현금이 들어오는데 3일이 걸리죠. 그것이 이제 우리 증권예탁결제원인가요? 여기를 통해서 서로 이제 주식의 지분을 정리하고 그것이 이제 정리되면 저한테 이제 현금으로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정리하는 기간이 3일이 걸리는데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암호화폐는 파는과 동시에 바로 현금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T0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이제 T0라고 하는 증권형 토큰 전문 거래소도 생겼죠. 그래서 암호화폐에서는 제가 매매를 해서 매도를 하거나 하면 바로 그것이 이제 현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장소적 제한, 이거는 이제 사실 지리적 제한인데 해당 국가 내에서만 이제 거래가 가능하죠. 이것이 예를 들면 미국에 계신 분이 한국에 있는 뭐 증권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직접 미국에서 거래하기는 힘들죠.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제 해당 국가별로 증권법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등 이러한 그 법적인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연중 무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미국에 계시다면은 뭐 미국에서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좀 재미있는 사실을 보니까 레이븐 코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6월 달인가요? 요때 이제 굉장히 상한가가 막 올라가던 시점에 낮에 레이븐 코인의 거래소별로 거래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되는가 봤더니 업비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근데 이제 한 20, 40, 밤 12시쯤에 제가 거래소별로 레이븐 코인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 봤더니 또 바이낸스가 가장 많습니다. 바이낸스, 뭐 비트렉스, 비트포렉스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역시 이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또 낮 동안이 있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북미, 캐나다 뭐 이런 데에서 거래량이 많다는 것이죠. 즉 결국은 암호화폐는 연중 무휴다.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입출금에 대한 것이죠. 뭐 입출금은 자신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계좌에서 입출금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로 입금을 해서 증권회사에서 이제 자기 계좌로 입금을 해서 거기 종목을 선택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인데 암호화폐는 최근에 좀 많이 그 거래소에 까다로워졌습니다만 거래소에 이제 바로 입금을 하고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사실 개인 간 거래, 거래소 간 거래 또는 뭐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이거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암호화폐를 무엇을 이제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BTC 마켓이다 또는 뭐 이더리움 마켓이다 이런 데 가가지고 다른 암호화폐로 얼마든지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 분이 뭐 이오스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오스로 또 바꿔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다른 화폐에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해외 송금인데 이건 사실 주식 투자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암호화폐 장점 때문에 아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뭐 현금을 갖다가 해외로 송금하거나 할 때 환전 수수료하고 또 3일에서 6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죠. 근데 암호화폐는 그런 것이 없죠. 바로 해외에 자신이 보내고 싶은 사람의 지갑 주소만 있으면 바로 여기에서 송금을 하게 되면 빠르면 뭐 1, 2분 안에
좀 늦어도 뭐 그 하루 또는 늦어도 뭐 몇 시간 안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수수료가 낮다는 것이 암호화폐의 장점입니다. 자, 투자 정보.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다 어디에서 얻습니까? 기업에서 제공하는 공시된 정보를 얻게 되죠. 그리고 기업은 투명하게 자신들의 이제 재무 정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를 공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 정보를 보고 해당 기업에 이제 투자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지만 암호화폐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면 참 알기 힘듭니다. 특히 이제 ICO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서 한 장 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발행하는 코인이나 토큰을 이제 받게 되는데, 사실 이 화이트 페이퍼라는 백서 한 장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7년, 18년 정말 그 ICO 시장이 뭐 광풍이 일었다고 할 정도로 투자가 많았었습니다만은, 사실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도 많죠. 그 이유는 본인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또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STO는 좀 다릅니다. STO라고 하는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 발행인데, 이 부분은 해당 회사가 자산을 이미 다 등록을 해놓고 그 자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객관적으로 된 내용을 가지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평가 자료라든가 또는 해당 회사의 뭐 주식 발행 수부터 시작해서 시가총액, 또 공장에 대한 거, 건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 해당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각종 뭐 골프 회원권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토큰화가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자료는 이제 신탁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수가 있고, 사실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아마 IPFS라고 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자료가 이제 암호화돼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서버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투자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자료를 검토하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STO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좀 더 레븐코인 발행 플랫폼을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투자 화폐는 뭐 당연히 주식 투자는 해당 국가에서만 거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법정 화폐, 해당 국가의 법정 화폐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 이외에 어느 암호화폐라든지 얼마든지 거래소에서 그것을 매도하고 또 다른 코인으로 바꾸고 해서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투자 주체를 보면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관 등 투자자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암호화폐는 거의 90% 또는 95% 이상이 개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금융기관이나 금융업 관련된 회사들에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서비스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일반 기업들도 보유하고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국내는 아직 이제 일반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보유하고 싶어도 사실 이것을 세법상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될지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유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가장 많이 자주 애용한다고 합니다. 자, 주식 투자와 암호화폐 투자의 공통점이 또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투자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위험, 즉 리스크는 양쪽이 다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하루 최대 손실이 30%까지, 최대 수익이 30%의 수익이 이렇게 낼 수가 있지만, 암호화폐는 최대 수익을 몇백 프로, 몇천 프로도 될 수도 있고, 또 최대 손실을 갖다가 몇백 프로, 몇천 프로도 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투자 리스크가 상당히 높지만 또 투자에 대한 회수, 수익 창출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요즘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뭐 수백 프로씩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암호화폐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선정을 하실 때 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에 대한 손실을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의 책임은 뭐 둘 다 똑같죠. 결국 본인이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손실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이제 분산 투자한다거나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한다 이러죠.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나누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한 15%는 뭐 제약 바이오주에, 또 뭐 20%는 IT주에, 또 뭐 20%는 뭐 대북 관련 뭐 테마주에, 또 뭐 몇 프로는 몇 어디에 이런 식으로 쭉 나눠 가지고 투자를 하죠. 이게 이제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건데 암호화폐도 뭐 사실은 동일합니다. 다양한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이 종목을 골라서 서로 분산 투자를 하면 되는데 암호화폐 부분에서의 어떤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마이닝 하는 거, 마이닝 하는 게 가장 이제 최고란다라고 그러죠. 해당 코인을 마이닝 하는 거, 또 거래소에서 일부 사서 매매하는 거, 또는 마스터노드로 운영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로 적절하게 분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변수가 많죠. 그래서 뭐 정치, 외교 문제 또는 제도, 정책에 대한 부분, 환율에 대한 부분 또는 뭐 산업의 어떤 변화 등등 뭐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뭐 주식시장이 출렁출렁 하듯이 이렇게 굉장히 변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그것을 예측하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암호화폐는 좀 더 단순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면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같이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내리면 알트코인 가격들이 내리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문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느냐,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또는 내려가느냐, 얼마까지 내려가느냐, 이걸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도 특별한 개별 이슈가 있는 암호화폐는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내리고 알트코인의 가격들이 모두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도 특정 암호화폐는 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화폐별로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시로 뉴스를 계속 참고하셔야 되고 실제 이러한 모임이나 네트워크 하는 이런 곳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회사를 통해서 많이 가서 이제 정보를 얻는 분들도 많죠.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사실 그런 모임에 가면 고급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으러 좀 많이들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주식 투자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도 누구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다 보면 사실 암호화폐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큰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미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겠죠. 그러면 그 세력들이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성이나 그들이 어떤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오히려 이제 수익을 더 창출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 강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